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작물 1과목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론 시간에 배우셨던 걸 접목하는 시간이에요. 네. 뭐 기타 다른 문제들은 사실 저하고 같이 풀이하실 만한 문제들 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설 가리고 답 가리고 풀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하고는 이런 것도 있구나. 뭐 벼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한 개념들, 뭐 보정계수 이런 거 그리고 이론 시간에 배운 것들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볼게요. 벼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병해충 보장 특약 가입했고요. 네. 그리고 품목을 봤더니 일반 벼, 그쵸? 우린 분질미도 있는 거 이제 아시죠? 네. 일반 벼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셔야 되는 퍼센트는 경작불능의 식물체 피해율 65%, 그쵸? 그 다음에 65%. 또 수확불능보험금의 재현율 떠오르셔야 되겠죠? 그때도 65%예요. 여러분 구분하세요. 일반 벼는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 돼야 경작불능 지급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확불능은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야 해요. 네. 그에 비해 분질미는 어떻게 되죠? 식물체 피해율이 60% 이상이 돼야, 그래서 허들이 좀 낮다. 네. 재현율은요. 70% 미만으로 떨어져야. 네. 일반 벼는 65, 분질미는 10% 인식하시라고요. 바로바로 떠오르셔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중생종, 중생종. 여기 설마 뭐 진짜 벼의 품종이 제시가 되진 않겠죠? 중생종, 품종, 보정계수. 품치2, 그때 품종, 보정계수. 네. 그럼 보정계수에 관한 게 밑에 나오겠죠? 이게 보정계수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직접 다 제시가 됩니다. 제시되는 수치, 이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체크해 놓으시는 거죠, 뭐. 중생종 1.0. 네. 가입 면적이 6,000이 있고요. 평년 수확량이 10,000kg입니다. 우리 과수원 단위 평년 수확량을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었죠? 그렇게 하면 주당 평년 수확량 어디에 적용이 됐었죠? 피해가 없는 것으로 계약자의 수확량으로, 그렇죠. 미보상 주수. 자, 마찬가지예요. 만을 일단 6,000으로 나눕니다.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누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만 나누기 6,000. 1.66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네. 얘는 어디 쓰이죠? 킬로그램 퍼 주가 아니라 이제 제곱미터 논밭작물 어디 쓰이죠? 미보상 주수하고 같은 원리인 거예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즉 손해가 발생해서 뭐 얼만큼 수확량이 줄었든 말든 회사는 신경 안 쓰는 면적, 타작물 면적. 콩 심는다 해놓고 왜 팥 심었어요? 이건 피해 없는 면적이에요. 그쵸? 네. 그다음에 미보상 면적. 이거는 손해 자체 발생한 이유가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이죠. 그리고 기수확 면적. 피해가 없으니까 수확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기타미 면적에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을 적용합니다. 자, 이 과목에서 우리가 할 내용이지만 여기서 벌써 할 수가 있어요. 기타미 면적은 얼마가 됐든 조사가 됐다면 피해가 있든 없든 회사는 제곱미터당 기대했던 것만큼 계약자가 가져가는 뭘로요? 수확량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는 수확감소 보장이니까 당연히 조사 수확량이 핵심이겠죠? 얘를 구하는 건데 조사 수확량에 이렇게가 들어가네요. 조사 수확량이 두 덩어리예요.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더하기 기타미 면적의 수확량. 두 덩어리. 그럼 면적조사 이 과목에서 나온다면 기타미가 쓱 있어요. 셋 중에 하나라도 흔히 기타미라고 해요. 기수확, 타작물, 미부상. 그러면 이거 해놔야 되겠고. 만약에 없어요. 굳이? 과수에서 미보상 주수 유무 먼저 파악하는 것과 같죠.
자, 이건 1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필요가 없지만 우린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요. 네, 시간 학교해죠. 자, 가입 가격. 가입 비율, 이거 좀 지울게 안 보이시니까. 평년에 100%를 가입했는데 가입 가격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벼는 RPC 떠오르셔야 되겠죠? 벼의 표준 가격. 네. 몇 년치? 농협 RPC 계약집의 수매가의 최근 5년 평균값에 뭘 적용해요? 민간 RPC 지수를 적용해라. 근데 적용을 기출문제에서 곱하세요 그러고 나왔었죠. 우리 해봤어요. 그게 표준 가격인데 그걸로 가입하나 봐요. 1,200원. 자, 지금 가입 금액이 안 나왔죠? 네. 가입 금액이 있어야 보험금이든 보험료든 나오죠. 그럼 곱하면 되죠. 10,000 곱하기 1,200, 100% 가입했으니까요. 하니까 1,200만 원. 보험 가입 금액. 자기부담 비율 최저라고 하네요. 뭐 귀리 제외하고는 다 10, 15%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여러분 시험 당해에 농금원 이론서에 안 실려 있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 인수제한 목적물에 최근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인수제한 있었죠. 네. 간척 농지의 벼, 흔히 간척벼라고 하는데 이 친구도 10%하고 15%가 없는 거였어요. 이 내용이 이제 하도 뭐 실렸다가 또 빠졌다 다시 실렸다 하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고 만약에 다시 실리면 네. 근데 다시 실렸는데 뭐 정책이 바뀌어서 이 친구들도 뭐 간척벼도 10, 15%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저 가입이다. 그럼 여기선 항상 뭔가가 있겠구나. 뭔가가. 또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선택 가능한 최저 가입이다. 그러면 이렇게 품목에 따라서 또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를 제시하고 최근 3년, 최근 5년, 아니 최근 2년 연속 가입 농지 계약자 차이 했었죠. 네, 계약자로서 그러니까 계약자 단위의 어떤 손해율표가 제시되는가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좀 이렇게 쪼잔한 문제로 나온다면 이 계약자가 농지가 2개가 있어요. 1번 농지, 2번 농지. 각각의 농지에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뭐 최근 2년간 어떤 수치의 지급보험금과 순보험료 합계를 제시하고 그 표를 제시하고 10%, 15%형 가능한가? 계약자 단위에 한다는 거. 너무 디테일한가요? 네. 어쨌든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 네. 뭐 확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하여튼 자기부담 비율에서는 항상 뭔가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뭔가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조사 내용 볼까요? 한 해. 건조해죠? 네, 이때는. 네. 그러면 오케이. 자조화 오케이. 수확량 조사를 했는데 수확량 조사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지난 시간에 표준 수확량에 의해 수확량을 산출하는 수량 요소 조사라는 게 있고요. 표본이 있고 전수 조사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표본 조사 했나 봐요. 기본이 표본이에요. 과수에서도 과수원에 만약에 500주 있다 그럼 조사 다 어려우니까 표본 했잖아요. 만약에 10,000제곱미터예요. 10,000제곱미터. 어떻게 조사해요? 그렇죠? 표본 해야 되겠죠? 물론 전수조사도 있긴 합니다. 자, 1과목이라서 아예 조사 수확량이 제시가 된 케이스예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이항일자. 또 여기서 보존계수 나와야죠? 보존계수 하나 나왔고, 보존계수 2개 나왔고, 품친2 중에서 친환경 재배만 안 나오고 다 나왔네요. 이항일자 5월 20 여기네요. 보존계수 제시된 거 그대로. 네. 자, 재배 방식 친환경 재배 했대요. 네. 그러면 일단 3번째 보존계수. 품친2 친환경 재배 보존계수. 네, 여기서 하나 떠오르셔야 되는 건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친환경 재배. 여기 직파 재배도. 저 보험료. 가요 손 직진 직파 할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 할증률. 자, 논작물은 방제 이런 거 없죠. 방제 시설 할인율 이런 거 없고
맹류와 조사료용 벼는 가요손까지만, 벼만. 네. 병해충 특약을 가입했을 때 특약의 보험료도 특약 가입 금액, 특약 요율 말고는 동일했죠. 자, 그런데 이런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재 적종에도 그런 문제 내서 아마 질문들을 하실 텐데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이 농지에 해당하는 건가 항상 확인하세요. 네. 여긴 지금 조사를 했더니 친환경 재배하고 직파 재배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로 인한 할증률들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또는 아무것도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각종 요율이 문제 조건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적용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 재배 방식, 일반 뭐 재배 양식, 기계 이양 했는데 이거 제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적용하시면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요. 네. 필요한 것인가? 보험료 나오겠네요. 일단 친환경이니까 할증률 여러분은 딱 기억하시고 체크하시는 거예요. 20%. 맞네요. 직파 재배도 할증률 맞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보통 약간 순보험료율이 나왔네요. 그러면 그렇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산하게 해서 순 중에 지원 차감이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 여긴 보험료 구성이었고, 우린 보험료 구성하면은 순, 부가, 계약자, 지원 보험료 말고 계약자에서 이제 또 빠져나오는 거. 이게 두 덩어리로 우리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빠져나오는 거 뭐 있어요? 계약자 낸 것 중에 그쵸, 환급 보험료. 수학감소 보장 받장물이 환급 보험료 계산의 기본이더라. 네.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오려면 변해요. 그럼 또 떠오르셔야 되는 거 순중의 지원 보험료, 지자체 지원 나와 있고요. 정부 지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 그쵸? 25년도 새로운 이론서 나오면 네, 항상 체크하시고, 벼만 그런 거죠. 벼만. 네네. 뭐 맹류하고 조사료용 벼는 그냥 50%입니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이 아예 제시가 됐고요. 최대 할인 받았네요. 네. 방제시설 이런 거 다 페이크라고요. 페이크. 방제시설도 없지만 문제니까 조건에 제시되면 또 막 적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구나. 네, 뜯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이거 문제도 아니죠. 이런 건 뭐. 가입금액 산출하세요. 이미 했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해볼까요? 그냥 할게요. 네. 1,200만 원 곱하기 순 중에 순보험료율이 직접 제시됐네요. 이제 이거 아시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보험료의 보험료율만 탁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보통 약관 보험료율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몇 %가 순보험료다. 이런 식으로 제시될 수 있겠죠. 네. 얘는 지금 바로 순보험료율 제시됐으니까.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1-0.3.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 적어도 이것만은 암기합시다. 그건 암기하셨죠? 네. 여러분 제가 이건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는 뒤로 미루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엔 나중에 것이 있어요. 네. 가요손, 그 다음에 직진해야 되죠. 직진 1 플러스 직파 재배 확인했고요. 할증이니까 플러스 해야 되겠죠. 네. 아이고, 곱하기. 사실 직파 재배를 요즘엔 권장을 하던데, 네, 이런 것도 언젠간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 확인했고요. 할증률.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순보험료가 나오겠죠? 이 중에 차감해야 되죠. 차감. 지원보험료 원래 이만큼을 계약자가 내는 건데 지자체가 30%, 그럼 0.3. 그럼 정부 지원은요? 정부 지원. 자, 자기 부담 비율에서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죠? 지금 최저 맹류 같은 경우에는 가요손에서 끝나고 여기 직진이 없죠. 할증률이. 맹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냥 여기 0.5 대입하면 돼요. 네. 근데 간촉농지벼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제시하고 자기 부담 비율 유추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자기 부담 비율이 제시된다든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간촉농지니까 최저 20%를 할게요. 네, 10, 15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확인되니까. 자, 그러면 20%면 다행이네요. 0.5. 계약자 부담 보험료. 오케이.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네, 답이 가, 요, 손, 직, 진 기억하시고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여기 오는 게 달라질 수 있다. 밑에 다른 문제에 써놨나 보네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정부 지원보험료 차등. 네. 가입연도 보정계수를 구하시오. 평년 수확량 구할 때 C값 구하라는 얘기죠. 네. 여기 다 체크했잖아요. 그쵸? 품종 1.0, 친환경 0.9.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수확량에 살짝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네, 그런 거죠. 뭐. 이항일자, 이항시기 1.1. 네. 곱한 값이면 되죠. 소수점 처리하시고. 자, 수확 감소 보험금을,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죠. 네. 일단 위에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이고 수확량이 이미 제시가 됐죠. 네. 뭐 마이너스 8,000. 미보상 있네요. 네. 그러면 2,000에 10%니까 200. 만 피해율 나올 것이고요. 네. 사실 자기 부담 비율 확인하라는 얘기죠. 이거 가피자로 해야 되니까요. 네. 가입 금액 나왔고 피해율 나왔고 자기 부담 빼면 되죠. 네. 피해 면적이 좀 올릴게요. 네. 지금 원래 실제 경작 면적이 여기 가입 이퀄 실제 경작 면적 우리 과수랑 같아요, 여러분. 원래 가입 면적을 내가 경작하는 면적을 가입하는 거예요. 실제 경작 면적을. 근데 인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제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사 방법 보시면 항상 가입 면적이 실제 경작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상을 변경해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제 경작 면적을 내가 조사해야 되는 게 항상 기본이죠. 근데 기타미, 뭐 수확불능 면적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 면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가입 면적하고 실제 경작 면적이 다르게 제시됐다면 10% 이상 차이 나는가, 즉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계약상을 변경하라는 것인가. 네. 근데 변경을 무엇을 하라는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는 뭐 과서에도 해봤고 문제풀이 또 해볼 거예요. 어쨌든 피해 면적이 6,000이래요. 네. 이건 뭐 6,000분의 1,800이면 위에 수확량 무시하고 네. 그러면 30%네요. 638. 65% 일반벼니까 안 되죠. 네. 지급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 또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수확량 조사 시 재현율이 60%로 조사되었다. 자, 일반벼는 65%를 기준으로 식물체 피해율, 재현율 해당되죠? 네. 계약자가 신청했어요. 네.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그러면 가입금액 10,000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1과목, 2과목은 뭐 당연하고요. 되도록이면 1과목에서도 동그라미 다 쓰세요. 네. 그리고 일정 비율이죠. 일정 비율, 자기부담 비율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경작 불능에 몇 퍼센트 더 지급한다고요? 15% 더 지급합니다. 그러면 80에 나누기 40%에 55, 0.55 적용하면 됩니다. 네. 수확감소보험금도 피해율 계산했더니 자기부담 비율 미 만의 피해. 이 문제는 자기부담 비율 좀 신경 쓰세요 하는 문제예요. 자, 넘어가고요. 가입 기준입니다. 가입 기준. 가입 기준 벼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네. 자, 무엇 단위로 가입한다고요? 리 또는 동 단위. 네. 물론 산정 기준은 농지 단위예요. 네.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하지만 여러 농지가 있다면 리동 단위로 보험에 계약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약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우리 숫자,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 산정 단위하고 그다음에 여러 농지가 있으면 리동 단위로 묶어서 가입할 수 있다. 가능하다 얘기 나왔었죠.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네, 기억 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가입 기준 설명한 거 다 이해하셨죠? 네. 리동 단위로 보험료, 보험금,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하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 가입 수확량에서 리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변은 고랭지 감자, 가을 감자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지 단위다, 산정의 단위는. 자, 농지의 구성을 쓰세요. 일단 같은 리, 같은 동. 네. 마전리만 보세요. 마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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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전리. 자, 그리고 이 내용이 또 들어오면은 여러분 미리 공부하신 거니까 되고, 안 들어오면 무시하시고요. 간척농지는 원래 가입 기준에 목적물을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즉 간척농지는 일반 농지랑 같이 합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간척농지가 마전리에 또 없네요. 네. 그럼 얘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최저. 가입 기준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있죠? 농지 단위, 그다음에 최저 기준, 그다음에 가입 기준 미만일 때 통합이 가능한가? 얘는 안 되네요. 네. 가입 불가. 자, 마전리 1번지 가입 기준 미만이네요. 통합할 수 있나요? 인접 농지면 통합할 수 있죠. 변은 인접 농지. 각각 미만 아니어도 상관없죠. 통합해서 기준 이상이면 되는 거죠. 40 더하기 30이니까 50만 원. 오케이네요. C 더하기 D. 그 다음에 D는요. 30하고 여기 20. 통합할 수 있네요. 네, 통합해서 50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D 더하기 G. 그럼 얘도 되겠네요. C 더하기 G도 되겠네요. 40 더하기 20. 동일 리동. 물론 이제 확실한 거는 인접하고 있다라는 조건이 더 제시되면 좋겠죠. 네. 그리고 뭐였죠? C하고 G. 네. 가입 기준 미만일 때 통합해서. 네. 그럼 여러분 이거 다 합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통합한 농지는 2개까지만. 그렇죠. 네. 이렇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광리 볼까요? 불광리. 자, 여기도 보니까 간척농지네요. 불광리의 간척농지가 근데 없네요. 네. 그럼 얘도 별도. 별도인데 최저 안 되네요. 그럼 얘는 가입 안 되고. 그럼 불광리 40만 원, 가입 기준 미만이네요. 인접한 다른 50만 원짜리 있네요. 통합 가능하죠? 2개까지. 통합해서 90만 원, 최저 기준 이상이 되니까 가능해요. 그러면 B하고 F. 자, 근데 계약자가 나는 얘만 할게요. 실제에서는 다 통합해서 가입해요.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무조건 통합해야 한다. 이건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가입해야 된다. 이건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F만 단독 가입할게요.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즉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이게 같은 리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나는 경지를 구성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증권을 받고 이런 의미에서의 가입이란 얘기고요. 실제 보험료, 보험 가입금액, 보험금 산정은 이 농지 단위로. 근데 벼의 경우엔 이렇게 묶어서도 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새로 들어왔던 거고요. 네. 오케이. 너무 깊게 뭐 생각하실 건 없고요. 네. 답 맞나요? C, D, D, G, 그 다음에 C, G, B, F, F. 오케이. 넘어가고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고. 자, 평년 수확량. 보존개수 평균은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년 수확량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 보존개수들 때문에 소수점 조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이거 우리 이론 강의에서 풀어봤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요. 이런 건 이제 눈 감고도 아시죠? 공식만 항상 기억하세요. 공식. 자, A는 뭐 가입했던 애라면 A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미가입한 애는 지워버리고. 가입하면 무조건 평년 수확량이 제시가 됩니다. 네. 표준 수확량은 미가입한 애도 제시가 될 수 있어요. 네. 조사 수확량이 있다, 사고가 났다, 수확량 조사를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큰 값이니까 50%, 6천과 만의 큰 값, 5,500과 5천의 큰 값, 무사고면 둘 중에
큰 값에 110%, 4,500과 8,000의 큰 값, 평균 A값. 자, 이때 만약에 얘가 귀리예요. 품목이. 근데 이제 귀리하고 마늘에 그 내용 들어온 거 우리 기억하시죠?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른 품목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수확량 조사를 하지 못했대요. 시행하지 못한 경우 뭘로 한다? 무사고시와 동일하게 한다. 만약에 이렇게 무사고가 있고 어딘가에 뭐 예를 들어 2020년도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 사고가 발생했는데 책임 있는 사유로 수확량 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이 무사고인 것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표준값 평년의 큰 값의 110%. 네. 자, 그 다음에 B값. 다른 것처럼 맹류나 이런 것처럼 이들의 평균값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별 기준 수량 또는 수확량 제시되는 값. 네. C.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 아니죠. 가입연도의 보정개수. 제시가 안 되면 품치니 보정개수 곱하면 되고요. D 값은 이 보정개수들의 평균값. 자, 그러면 보정개수 평균값 아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었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맞아요. 네. 식이 집어넣으면 땡. 자, 그런데 산출된 거 계평이 항상 기억하세요. 표준 수확량이 아까 뚝 떨어졌잖아요. 그쵸? 6,500에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이 130%하고 비교했더니 더 크네요. 네. 저런 게 페이크죠 뭐. 네. 오케이. 넘어가고요. 네. 1과목 논작물하고 그리고 밭작물에서는요. 이런 형태의 그 인수제한 목적물 좀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 인수제한인 이유, 가능한 이유 뭐 이런 문제 아주 가끔 나옵니다. 네. 과수보다 훨씬 쉬워요, 이게. 과수는 막 수령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ABC 농지 인수 가능 여부, 제한인 여부, 제한인 경우. 하여튼 이유를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찾아보죠, 뭐. 자, 벼를 재배하고 있으면 뭐 논작물 가입 품목이고요. 작년에 침수 피해로 큰 피해를 봤어요. 만약에 여기 큰 피해를 봤는데 뭐 여긴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아직 복구가 안 돼 있대요. 전 피해. 가입 전에 피해,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도 안 되고 오염 훼손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도 안 되고 그쵸? 기억하시죠? 어쨌든 여긴 그 내용이 없으니까. 네. 자, 평년 수확량하고 가입 가격이 제시되면 우리는 무조건 뭘 따진다? 가입 금액을 따집니다. 자, 4천에 지금 가입비율이 안 나왔어요. 0.5에서 100% 1.0. 이게 이제 가입 수확량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1,100원. 50만 원 이상 돼야죠? 딱 봐도 50만 원 이상 되네요. 가입 금액 오케이. 개가나요? 논으로 변경한지. 이건 뭐 전환지란 얘기죠? 네. 전환지, 휴경지는 3이라는 숫자. 네. 3년 이내, 3년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치사하게 안 나오겠지만 우린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네. 얘 때문에 안 되겠네요. 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네. 가입 금액 오케이. 그다음에 침수 피해 봤는데 복구 안 됐다는 내용 없으니까 이건 해당 안 되고 3년째. 네. 만약에 여기 뭐 4년이 돼서 그럼 뭐 가능한 거죠. 네. B 볼까요? B. 3,000제곱미터의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자, 벼는 괜찮은데 만약에 품목이 보리예요. 보리예요. 그러면 이거 따져야죠. 3만주 우리 인수제한 목적물에 있었잖아요. 1,000제곱미터. 10아르 또는 1,000제곱미터.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네. 몇 주가 나온다면.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양파나 마늘 같은데 밭작물엔 제식밀도가 다 있거든요. 나오기 쉽습니다. 3월 20일 일부 논에 오염이 있었대요. 완전 복구에 한 달 정도 소요된대요. 그러면 가입할 때까지 완전히 복구돼야 되겠죠? 네. 근데 봤더니 4월 10일부터 벼 상품이 판매가 되는데 첫날 가입 예정이래요. 그러면 지금 3월 20인데
한 달 소요되는데 그럼 4월 20일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첫날 가봤자 복구되고 오세요 이러겠죠? 네, 이거 벌써 내용 안 되네요. 그리고 작년에 폭염 피해 컸대요. 네. 그래서 가뭄 피해 잘 견디는 밭뼈 안 되죠. 밭뼈, 조사룡 벼든 안 돼요. 네. 하천부지도 나오네요. 하천부지 최근 3년 연속 침수구역, 즉 상습 침수구역 안 되죠. 네. 안 되는 이유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봤지만 여러분은 답안 깔끔하게 쓰셔야 되겠죠? 처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사유들. 네. 자, C, 밀이네요. 밀. 밀은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일단 공통적인 거 세 가지. 뭐 있었죠? 11월 20 이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을 파종이지만 즉 춘파 재배에 의한 봄 파종은 안 되지만 가을 파종이어야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된다. 기억하시고 출현율 80% 미만이면 안 되죠. 네. 85니까 오케이. 근데 밀에 하나 들어온 거 있었죠. 밀과 귀리에 들어온 거. 식재 면적이 90% 이상이면 원래 품목이 혼식되면 안 되는데 밀 또는 귀리 식재 면적이 90 이상이면 여기 근데 2월 말이래요. 네. 안 되죠. 출현율은 오케이인데 파종이 봄 파종이네요. 자, 넘어갈게요. 네. 자, 32번 벼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상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세요 했는데 자, 보정개수 셋째짜리 반올림 과거 평균 수확량 즉 A값이죠. 네. 과거 수확량의 평균 수확량 구하려나 봐요. 네. 평년 수확량 그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우리 손해율의 쓰임 적종에서 했었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보험료 계산할 때 또 자기 부담 비율 조건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또 적종은 우리가 변경 여부 체크해 봐야 되지만 차가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에도 네. 1강부터 다 차근차근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보험료는 첫째 자리에서 절사. 자, 계약사항 볼게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네, 여러분 벼는요. 1과목이든 2과목이든 페이지를 좀 많이 차지합니다. 네, 벼는. 조생종이네요. 우리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 품종 보정 개수. 여기 아까 보정 개수 구하는 문제도 나올 것 같잖아요. 품종 보정 개수 그럼 체크해 놓으세요. 까먹기 전에. 아이고. 품종 보정 개수. 조생종 0.9. 그다음에 가입 면적이 4,000이네요. 네. 지금 평년 수확량의 100%니까 가입 비율이 평년 수확량을 우리가 뭐 얘도 나왔지만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네. 가입 수확량 평년의 100% 가입 비율. 자기 부담 최저 비율. 자, 벼 간척 농지 벼도 뭐 어디 내용이 없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럼 자기 부담 비율 여기서 계산해서 하라는 거죠. 3년 연속, 2년 연속 손해율 120% 계약자 기준. 체크만 해놓으시고 계산은 이제 그 항목 가서 하시는 게 편하죠. 네. 재배 방식 친환경 재배 기계 2항 일자는 5월 1일. 자, 보정 개수 친환경 재배, 친환경 유기 재배, 그다음에 기계 2항 했고요. 5월 1일이었죠. 보정 개수.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친환경 재배했으니까 보험료 계산할 때 할증률, 가요손 직진, 직파 재배는 아니네요. 기계 2항이니까. 그러면 할증은 하나 있겠네요. 네. 바로 밑에 할증률이 나오죠. 해당하는 건지 항상 확인하시고. 보통약관 보험료율, 영업료율 나왔고요. 순보험료가 8, 부가가 2란 얘기죠. 순이 나왔으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렇죠. 그걸 통해서 환급보험료. 네. 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지도가 다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오든 까짓 거 뭐. 네.
직전 5년 순보험료 손해율 구하라는 얘기죠. 네. 지금 24년도인가 봐요. 이제 가입하려는 데가 직전 5년이라 나왔으니까. 자, 그중에 미가입한 해 하나 있고요. 이때는 가입을 한 거겠죠? 보험료 냈으니까 가입한 거겠죠? 네. 그러면 일단 3년 연속 가입, 자기부담 비율 15%형 조건에 하나는 충족되네요. 손해율만 따지면 되겠네요. 네. 손해율 한번 해볼까요? 손해율, 순보험료 합계. 또 여러분 낸 것 중에 해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오면 안 되고요. 아이고, 이렇게 삐뚤어지죠. 네. 자, 순보험료 하니까 60만 원 나오겠네요. 60만 원. 60만 원 중에 지급보험금 합계 70만 원. 이거 뭐 120%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3년 연속 가입 최근 3년이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손해율이 120% 미만, 자기부담 비율은 10. 자, 자기부담 비율 나왔으면 여기 순보험료랑 연결시켜서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순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정부가 지원하죠? 자, 11회 기준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 네. 이것까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기 뭐 보험료율이 나왔으니까 우리 자기부담 비율 찾아냈고 순보험료 대비 정부 지원율 나왔지만 뭐가 나오죠? 밑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를 친절하게 제시했지만 정말 불친절한 어떤 출제자라면 이거 없이 손해율 다 계산해서 가입년수 1년에서 5년까지잖아요. 그쵸? 손해율 계산해서 보험료 계산할 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찾아쓰기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최소한 이 정도 숫자는 알자. 여기 이게 아니죠. 원래는 여기는 지금 60% 이상 80% 미만 나왔지만 30% 미만, 네. 그 다음에 500% 이상 양극단에 있는 숫자들은 알자. 그리고 80에서 120% 사이에는 할인 할증도 없는 거. 네. 그 외의 것은 그걸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근데 시험 직전 가시면 이 표 전체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내 귀퉁이에 있고 이 중간에 있는 할인 할증 없다는 건 알자. 네. 그래야 이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계산해서 보험료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계약자의 수매가. 또 가입 금액 구하는데 가입 수확량, 평년 수확량 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표준 가격 구해서 가입 가격까지 나오네요. 네. 자, 괄호 넣기도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별 표준 가격은 직전 5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기출문제에 6개년치가 제시됐었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확인해요, 확인. 농협 RPC 시군별 계약재배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에 이거 다 평균 내면 되겠네요.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하여 기출문제를 통해서 곱하는 거구나. 네. 이게 다 평균 내서 1.1 곱하면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 그럼 평년 수확량 산출해서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 나오겠죠? 그걸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하라는 거네요, 보니까. 네. 평년 수확량 산출 자료 있고요. 네. 자, 일단은 평년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뭐든 이게 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2019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가입했으니까 긋고 평년 수확량부터 구해볼게요. 자, 2020년 A값 먼저 구해볼게요. A값. 그냥 바로 해볼게요. 여기서. 2000과 1600, 2000의 50%와 1600의 큰 값. 그러면 이 해는 1600. A값. 네. 자, 1900의 50%와 1400 중 큰 값. 1400. 무사고네요. 1800과 1900 중 큰 값. 세 110%. 1900이 110%면 190점. 2090인가요? 네. 자, 1300과 1800의 50% 중 큰 값. 1300.
자, 이들의 합계 나누기 가입 횟수 4. 그러면 A 값은 맞나요? 1600, 1400, 2090 맞네요. 1598. 대문자 A 구했어요. 대문자 B 뭐 구해야 되나요? 여기 나와 있죠. 네. 1900. 오히려 변은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네. 1900. 자, B 곱하기 D. 다른 품목의 B와 같은 개념이더라. 과거 내 농지의 경작 환경의 평균값 다 더해서 평균 내면 되죠? 네, 소수점 처리. 네. 하면 얼마 나오죠? 여러분도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하고 계시죠? 네. (0.775인데) 네, 소수점, 그러니까 셋째 자리 반올림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거 한참 올라가네요. 네네, 0.78. 자, 근데 C 값이 나와야 되는데, 예, C 값이 없네요. 네. C, 아까 우리 여기 보정계수들 다 찾아놨잖아요. 0.9, 품 0.9. 친환경 유기재배였죠? 네. 이항일자 0.9. 이것도 소수점 처리. 끝이죠, 뭐. 자, 근데 계산된 게 지금 1474예요. 1474. 근데 이 문제는 위에 표에 보시면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이 제시가 안 돼 있죠? 여기 어디에 제시 안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표준 수확량이, 이거 좀 다 지우고요. 다시 우리 범위로 너무 비극적이게 들어왔거나 아니면 문제 어딘가에 써 있어요. 예를 들어 24년도 별 표준 수확량은 지역별 기준 수량의 수확량이 이런 보정 계수를 곱해서 산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출해서 비교하셔야 되겠죠? 네.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가입연도 2024년도의 표준 수확량을 산출해서 한도 비교하라는 얘기구나. 네. 자, 산출해볼까요? 1900개. 재배 방식, 제품 제2라고 암기하세요. 네. 암기하실 분들은 재배 방식, 품종, 재배 양식, 이항일자. 왜 다 제시가 됐습니까? 어차피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평년 수확량 구하려면. 네. 자, 그렇게 해서 비교.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어떻게 응용돼서 나올지 모른다. 자, 평년 수확량 산출했더니 1474가 나왔어요. 1474. 100% 가입이었죠? 네. 그럼 가입 수확량이 1474. 농지 단위. 표준 가격. 우리 아까 RPC 계약집의 수매가의 민간 RPC 지수를 했더니 2200 나왔어요. 324만 원 보험 가입 금액.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해야 되는데 계약자 부담 보험료 324만 원에 아이고 요율을 또 여기서 해볼게요. 네. 가입 금액 324만 원. 가요손 직진. 네. 요율, 순보험료율,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시험 문제에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주구장창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계산하는 걸 내냐면 이거 하나로 순보험료도 구할 수 있고요. 환급보험료도 구할 수 있고요. 정보 지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녹아있는 문제잖아요. 그쵸? 네. 실제로는 오히려 지원보험료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때 부가보험료 달고 다니시는 거 잊지 마시고 보험료의 구성 적중해서 첫 번째 설명드렸을 때 그거 꼭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가요, 일단 우리는 순보험료 구해야 되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아이고, 이거 다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순보험료 다 합치면은 여기까지가 60이었죠? 맞죠? 하면 40에 60에 우리는 81만 원에 지급보험금 합계 다 합치면 110이네요. 네. 평가 기간은 빼버리니까 하나, 둘, 셋, 넷, 4년. 그러면 이거 130%가 넘어가네요. 네. 130%가 넘어가요.
여기네요. 평가기간 4년에 180%가 넘어가니까 할증이네요. 할증. 이런. 할증. 네. 이렇게 표가 제시되면 잘 골라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중간 없다. 그다음에 양 우리 극단에 있는 값들은 좀 암기하자고요. 1 플러스 0.08 가요손 직파재배 아니었죠? 친환경은 맞았죠? 네. 이렇게 하면 순보험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보험료를 차감해야 되죠? 자기부담 비율이 아까 우리 여기를 통해서 10%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정부가 10일의 기준으로, 시험 기준으로 35%, 지자체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볼까요? 0.08, 네. 자, 1과목이 이렇게 막 연결해서 문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네. 일단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응용이 참 많이 되니까 꼭 알자. 네. 35%, 10일의 기준 여기 있네요. 10%, 15%형이 매번 바뀌는 거죠. 네. 확인 리스트에 이미 올려놓으셨죠? 25년도. 오케이. 네, 문제가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끝났네요. 네. 여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쓰임도 일단 봤고요. 네. 오케이. 여러분, 이 벼는요, 논작물 자체가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아요. 적종하고 벼, 페이지 수에 비해서, 작물 수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높아요. 항상 15점 이상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되 이 과목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과수 빼놓고는 사실 이 과목 다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어떤 연계 문제, 뭐 보험료를 그래서 보험금을 여러 개 구하게 하는 거, 1과목은 이렇게 연줄 막 꼬리를 무는 문제 이런 스타일 예, 좀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머지 문제는 이제 이 과목까지 끝내고 계약사항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이 과목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